제가 정치부 기자로 일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도대체 정치인이랑 술 마시면 무슨 이야기해? 였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생각보다 유쾌하고 상상보다 파격적인 이야기가 오가는 낭만 가득한 여의도 포차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박서영의 포차. 네, 오늘 박서영의 포차 첫 번째 게스트로 모실 분들은요, 귀하게 힘들게 모셨습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그리고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아이고,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이쪽으로 우리 제가 국밥 앞이라서 야, 감사합니다. 저 비빔밥 앞으로 가시고. 의원님 뭐 방송 시작했는데 거의 파악이 끝나셨는데요, 지금. 일단은 먼저 항상 안주를 먼저 보는 게 습관처럼. 네. 안주 이야기는 조금만 이따 하고요. 일단은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먼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장경태 의원입니다. 정치계의 아이돌이라고 하면 욕먹을기죠? 하세요. 마음껏 하세요. 네. 아무튼 정치계 아이돌 이런 거는 진짜 술 먹는 방송에서밖에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말은 절대 못하는데 오늘 마음껏 뉴스핌의 이 야심찬 계획에 조금이나마 제가 기여하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장경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위원장님. 국민의힘의 아이돌은 아닌 것 같고 약간 어른돌. 네.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천하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이렇게 누추한 곳에 찾아와 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드리는데, 일단 안주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각자 하나씩 선주문을 해주셨어요. 의원님 순댓국밥, 위원장님 비빔밥. 네. 왜 이걸 선주문을 하셨는지 좀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고탄저지. 고탄저. 저는 고탄다. 보통 저탄고지를 하는데 저는 탄수화물을 많이 좋아하고요. 오히려 이 단백질이나 지방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되었건 순댓국밥을 먹는 걸 좋아하는데 동대문의 순댓국과 여의도의 순댓국이 얼마나 맛의 차이가 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위원장님 특이하게 비빔밥. 이게 술안주로 시키기는 조금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이제 만나자마자 장경태 의원님은 역시 이준석 대표 따라가지고 비빔밥 좋아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하시던데 뭐 그 영향이 아예 없는 건지는 모르겠고요. 팩트 폭격이다, 이거. 실제로 제가 비빔밥 왜 좋아하냐면은 요즘은 좀 덜 하는데 서울 순천을 되게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제가 용산역 4층에서 맨날 먹는 게 비빔밥이에요. 맨날 저도 이제 국밥이나 막 라면 이런 거 많이 먹었는데 그 상대적으로 좀 그 야채가 많아서 약간 건강을 좀 챙기는 듯한 느낌적인 느낌만 내고 있다. 네, 그래서 약간 소울푸드 같은. 저 보니까 비빔밥 재료 중에 국민의힘도 있고 신당도 좀 있고 한 것 그만, 같은데. 그나저나 의원님은 탄수화물 좋아하시고 지방을 별로 안 좋아하셔가지고 지방 안 좋아하셔가지고 수도권이라는 얘기예요? 수도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요즘 김포 웰컴. 편입하려고 하잖아요. 머리 아파. 웰컴주 한 잔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네, 감사합니다. 건배사 추천해 주실 분. 그럼 박서영을 위하여 해도 돼요? 내 자신을 위한 사진 방송이어가지고. 그럼? 자, 그럼 제가 박서영을 한번 위하여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박서영을 위하여! 야, 원래 이런 거 센스 있게 하려면 삼행시 정도 해줘야 되는데. 안만 그래도 이거 본인 이름으로 위하여 하는 거는 거의 약간 삼선 의원 정도 드세요. 됐을 때 하는 거잖아요. 드세요. 네. 근데 저 너무 더워서 그런데 이거 좀 벗고 먹어도 돼요? 네, 그럼요. 네. 아니, 드시고 있는 동안에 잠깐 짧게 설명을 좀 드리면, 장경태 의원님은 21대 초선 국회의원으로 동대문을 지역구 국회의원이시고, 그리고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전략공천이 아니라 일반 후보 경선으로 이제 국회 입성한 최연소 국회의원이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어쨌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역임을 하고 계십니다. 어쨌든이라고 하면 되게 안 좋아 보이지 않아요? 어쨌든 최고위원도 최고위원 가면 옆에는 당대표 후보 계신데 최고위원쯤이야. 어쨌든 저도 떨어진 사람입니다. 아니, 여기는 이제 당대표를 도전하셨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위원장님은 제가 몰랐는데 김앤장 출신이세요? 예, 옛날에 좀 있었어요. 유명한 김앤장 변호사 출신이시더라고요. 제가 안 똑똑하게 생겨가지고 아니 그건 아니다. 변호사 출신인 건 알았는데 김앤장 출신인 건 실제로 그래가지고 이소영 의원이랑은 일할 때도 좀 알았었고요. 진짜요? 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김한규 의원님도 김한규 의원님이 너무 잘생기고 동안이라서 그렇지. 김앤장 베이스. 아니 꽤 있으세요. 저랑 띠동갑이에요. 김한규 의원님이 더 많으시다고요? 장난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띠동갑이 많으시다. 저보다 띠동갑으로 아래면 학생이에요 지금. 죄송해요. 그렇구나. 와, 진짜 많으시다. 사실 시청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가 천하람 위원장님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그거는
네. 예, 저희가. 네, 놀라실 수도 있죠. 아니, 왜요? 왜 그리고 당연히 이제 하는 분이게 이것도? 위원장님께서는 이제 보수계에서 지역주의 타파의 아이콘, 순천에서 굉장히 좀 오래 좀 있으셨죠? 이제 한 4년 됐죠? 네. 저도 서울도 가끔씩 오시긴 오고 하는데. 그러고 싶은데 제가 전국 각지에 다닐 데가 없어요. 요새 이준석 대표가 얼마 전에는 뭐 천하람이 대구 출마한다, 뭐 대구가 천하람을 뭐 키워주십시오 이래가지고 부모님이 사실 아직 경북 그쪽에 계시거든요. 부모님 집만 가도 또 막 괜히 천하람이 대구 얼씬거린다 이래서 이제 못 가고. 아, 나는 부모님 뵈러 온 건데. 네, 그러니까요. 서울에도 좀 오려면 오고 싶은데 뭐 김재원 최고위원 이런 분들이 방송 나갈 때마다 천하람이는 뭐 지역 활동 열심히 안 하고 방송에서 당 욕만 하고 막 그런 얘기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도대체? 몰라요. 그래서 그래놓고 본인은 그래놓고 대구 나가려고 하고 있고 진짜 어이가 없네. 제일 맛있는 안주 이러니까 그 나왔다. 안방 따뜻한 안방에서 그러니까 사실 이준석 대표 노원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는데 맨날 보면은 당에 높으신 분들 영남에서 따뜻하게 하신 분들도 보면 막 3번이나 떨어져 놓고 뭔 뭐 큰 소리냐 이런 소리 하잖아요. 사실은 자기들 노원 오라 그러면 제일 먼저 도망갈 거면서. 사실 이준석 대표 노원, 예를 들면 나경원 전 대표도 어찌되건 동작. 그렇지. 오세훈 시장도 어쨌든 광진에서 21대 때 깨진 거 아니에요. 다른 영남 의원님들이 지금 다 거기 그 새 지역구 나가서 될 분 단 한 분이라도 계시면 제가 그분 진짜 제가 존경 앞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본인들 절대 게임도 안 되면서. 질문을 안 해도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만담을 이어가니까 내가 도와주는 것까지 기대도 안 해요. 맞아, 방해라도 하지 말아요. 똥을 싸니까 오히려 수도권, 충청, 호남 이런 데는 막 우수수 떨어지고 똥 산 사람들만 계속 당선돼요. 아, 우리 밥 먹는데 자꾸 똥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천하람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는 대구 출마해야 된다고 봅니다. 갑자기 순천에서 저 입지를 줄이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소신 발언. 박세영의 포차. 3일 기준으로 인유한 혁신위에서 2차 혁신안을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는 좀 파격적이다 이런 평가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두 분 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완벽하게 윤심 혁신안 또 혁신이라는 것을 인증한 계기였다고 보는 게요. 통합을 위해서 이 징계 취소를 요구했다고 하는데 당사자들이 원치 않는 징계 취소라는 건 뭐 강제로 취소하겠다는 건지 이것도 참 너무 어이가 없고요. 본인들이 징계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고 잘못이 있었다라는 걸 혁신위가 제대로 지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의 이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는 뭐 이준석 대표에 대한 뭐 징계 취소가 필요하다 했으면 이 당 지도부를 붕괴시켰던 정미경 뭐 이 배현진 최고위원 등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엄중하게 경고를 해야죠. 당 혁신위를 하다 보면은 제일 빠지기 쉬운 함정이 그거예요. 뭐냐면은 우리도 나쁜 놈, 너희도 나쁜 놈 만드는. 국회의원 다 나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특권 줄여야 돼요, 숫자 줄여야 돼요, 보좌진 줄여야 돼요. 뭐 이렇게 빠지면은 그거는 좋게 말해서 정치 개혁일지는 몰라도 당 개혁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놔두면은 그렇게 흘러가요. 왜냐하면 그게 제일 쉽거든요. 국민들도 좋아하고 국회의원 욕하면 국민 다 좋아하지. 그렇게 빠져가면은 당 개혁이 안 돼요. 그러면 2차 혁신안에서 정치 개혁 빼고 당 개혁이 뭔지를 봐야 되는데. 거기에 남는 거는 3선 이상 연임 금지거든요. 그렇죠. 제가 이게 왜 제대로 안 되는지를 보면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3선 이상 무조건 안 되는 건지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그 빠지는 자리에 누구를 어떻게 채워 넣을 건지가 와야 돼요. 근데 이게 없이 그냥 3선 이상 다 그냥 뭐 수도권 가든 뭐 딴 데로 옮기든 하라고 하면 뭐 검사들 대통령 측근들 오는 거 아니냐 꿀 지역구에 그거의 비판에 바로 이게 되게 취약해요. 그러니까 영남 3선 중진들을 험지 출마, 소위 수도권을 험지로 표현하는 것도 너무 우습긴 한데 수도권 출마를 얘기하면서 인재영입위원장은 이철규 사무총장 했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빈 자리들을 대통령실 측근 또 검사 공천으로 메울 사람을 지금 찾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철규 위원장 딱 하는 순간 아, 저 당은 이제 소위 말해 국민의힘 대청소 들어갔구나. 라고밖에.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 꿈 같은 얘기지만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예를 들면 인재영입 위원장으로 뭐 공천의 일부를 유승민이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 이거는 진짜 좀 완전 달라지려고 하는구나. 이게 꿀 지역구에 대해 가지고 비윤이나 아니면 소신 있는 인물들을 하겠구나라는 얘기가 나오면 아 그거는 진짜 와 이건 혁신이네라고 할 텐데 아니 꿀 지역구 빼가지고 결국은 또 그냥 이제 친한 사람들끼리 하는 거면은 그래. 큰일이네. 민주당 하나 국민의힘 하나 불렀는데 원팀이야. 아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원팀이셔가지고 두 분. 박세영의 포차. 민주당 요즘에 완전 로우키 전략. 아무것도 안 하. 진짜. 아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아, 난 요즘 이재명 대표님은 거의 무슨 홀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냥 뭐 막 이렇게 웃으면서만 다니셔 이렇게. 이제 질서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는 어찌됐건 이제 뭐 보다 더 겸손한 자세로
보다 낮은 자세로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아, 있습니다. 의원님 지금 우리 술 한잔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아,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 같은 얘기 할 겁니까 지금? 야, 그러니까 발언보다 더 정제돼 방금 확실하게 아니요, 보통 모두 발언도 이렇게 정제 안 돼 있는데 모두 발언. 그러니까 모두 발언 때는 막 뭐 이것저것 아니, 틀기도 하고 뭐 많이 하더만 이미 얘기했잖아. 보니까. 이미 로우키로 네. 가고 있다. 저희는 지금 약간 당연히 저 자세로 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로우키로 가고 있고 저희는 로우킥을 맞고 있죠. 거의. 뭐 바로 막 국민들에게 로우킥을 바로 막. 근데 저 궁금한 게 그러면 지금 현재 비명계 쪽에서는 뭐 별다른 움직임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뭔가 그런 목소리가 없는 거죠. 없죠 지금. 딱 가결파에 대한 네. 징계 자체를 아예 철회를 하셨기 안 때문에 하겠다라고 안 결단을 하겠다고. 내리신 네. 거기 때문에 소위 이제 가결파라고 하는 뭐 혹은 비명계라고 하는 분들에게도 좀 자제할 수 있는 그래도 정치적인 명분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아는데 의원님도 다 아실 텐데 지금 수박 비명계 이런 분들 맨날 모여서 울면서 술 먹고 계세요. 제가 알아요. 그분들 뭐 며칠 전에 누구랑 술 먹고 이런 것도 다 알아요. 울진 않아요. 울지 속으로 울어요. 마음속으로. 진짜 마음으로 놀겠지. 그러니까 구속영장 이전에는 좀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멋있게 가결시켜 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고 뭐 제발 부결시켜 주십시오 해서 이제 모여서 구겼는데 그러고 나서 약간 마음의 여유를 찾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 손을 더럽힐 필요가 없어. 정청래 최고위원이 국내 모드로 돼가지고 아 저 사람은 수박이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자동으로 맞아요. 경선 붙여줘도 다 떨어지게 돼 있는데 왜 이재명 대표가 모양 빠지게 컷오프 시키고 징계하고 해요. 박세영의 포착.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쨌든 얼마 전에 30일인가요? 31일인가 시정연설 하셨을 때 어쨌든 이재명 대표랑 사전 환담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회의장 시정연설을 하러 본회의장 들어가시면서 제일 먼저 악수를 한 것도 이재명 대표, 마지막으로 악수를 한 것도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이제 많은 언론에서 분석을 하기를 협치 물꼬를 틀려고 그래도 노력이라도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방금 환담이 있었다고 하지만 환담은커녕 오부 요인들과 주요 이 국회 고위 공직자분들이 다 모이는 십수 명이 모이는 자리에서 그냥 원오브댐으로 따로 앉아 있었던 것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저희는 악수하는 뭐 돌아다니신 것도 뭐 완벽하게 짜여진 각본이었다고 생각해요, 사실. 정치권에 비공개 회의가 어디 있습니까? 끝나고 다 전화하면 언론에서 다 전화. 다 나오는데 근데 며칠이 가도 이재명 대표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가 없어요, 내용이. 그 진짜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도 야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저는 뭐 대통령이랑 이재명 대표 1대1로 만날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그럼 대통령은 굳이 뭐 그 급으로 할 필요 없다 생각하고.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김기현 당대표와 이재명 대표 3자. 근데 그건 안 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럼 네. 저도 불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면 이정미 대표가 바로 왜 나는 안 부르냐 난리 치실 거예요. 그럼 사자회담은요? 그런 건 할 수 있을 것 난 같아요.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는 해야 돼요, 사실은. 박세영의 포착. 각 당의 당 대표를 서로 평가해 주세요. 100점 만점에. 자기 당? 아니면 타당? 타당. 아, 타당은 너무 쉽죠. 타당은 그냥 뭐 총으로 타당. 저는 김기현 대표 80점 주고 싶습니다. 후하네요. 왜냐하면 김기현 대표가 계셔서 저희도 열심히 할 수 있는 의욕과 희망을 갖습니다. 그게 아니라 김기현 지금 대표님 화이팅! 이거지. 이거지 까는 거지 지금. 원래 저희가 잘 나가고 있었으면 저도 저런 얘기 했을 텐데. 그래서 한 50점? 지금 대안부재론으로 버티고 계시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 또 황교안도 그랬어요. 황교안 대표가 지금은 우리가 막 부정선거 갖고 막 끽시 뭐 하셔 약간 좀 목소리는 좋으시지만 재밌는 캐릭터로 가서 그렇지. 나가도 되나 이거? 2020년에 황교안 대표는 저희도 대안이 없다. 근데 대안이 없다만으로 5년을 버틸 정도로 대한민국 정치가 녹록하진 않다. 제 생각에는 뭐 대안부재론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긴 한데 실제로 어찌되었건 이 야권의 대선 후보 지지율 차기 또 지도자 1위기는 명백합니다. 압도적이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네. 다른 의미가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내년 총선에 어디를 나갔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최대한 전국 지원 유세를 많이 해주시는 곳으로 나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냥 개항을 나가신다. 그냥 그다음에 꿀지었고 간단한 얘기죠. 개항을 뭘 그대로 길게 가신다. 얘기합니까? 결국 개항을 다시 나가신다는 거고 그다음에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요? 네, 어디 나가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는 진짜 이번에는 너무 그냥 꿀이에요. 종로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지금 종로에 그냥 여론조사 돌리면은 한 15% 정도 격차로 지금 이재명 대표 이기고 있을 겁니다. 한동훈 장관이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뭐 약 몇 주 전쯤에 이제 기사가 그거는 아마 한동훈 장관 매기려는 거였을 거고
그러니까 수도권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거의 어디든 나갈 수 있다. 지금 분위기에서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세영의 포착. 김포 편입. 너무 핫 이슈예요. 민주당이 약간 이슈 저희는- 놓쳤다 이렇게 속상해한다라는 설이 있는데 아닙니까? 저희는 지켜보고 두고 보고 내비둘 생각입니다. 정말 여러 가지 종합적인 개발 계획을 검토해야 되는 사안인데 그렇게 툭 해서 이제서야 지금 조영태 의원님이 위원장을 맡아서 주민 여론조사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주민 여론조사도 안 해보고 하시는 게 너무 충격이었고요. 아니 지금 집권 여당이 지금 땅 따먹기 할 정도로 한가한 건지 잘 모르겠고요. 실제 가장 중요한 김포 지금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5호선 지하철 같은 경우도 지하철을 연장할 때 경기도에 있을 때는 국비가 50%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 다 이제 시청자들께서 기억을 못 하실까봐 좀 축약해서 하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앞에 말한 거 다 편집될 거예요. 축약만 나갈 것 같은데. 내가 생각에. 봤을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튼. 김기현 대표가 하는 거 보면서 아쉬웠던 거는 김기현 대표가 던진 거보다 우리가 메가 서울이라는 걸로 잘 포장해주고 있는 느낌? 아 맞아요. 원래 메가서울 단어는 없었어요. 원래는. 왜 서울만 갖고 난리냐 이거예요. 홍준표 시장이 저 잘 얘기했는데 서울은 어쨌든 잘 돌아가고 있다. 그러면 부울경 메가시티는 어떡할 거고 광주 전남도 통합론이 있는데 이건 어떡할 거고 대구는 그러면 어떡할 거냐. 저는 만약에 제가 당대표였으면은요 진짜 멋지게 그런 거점들을 되게 멋지게 발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김포를 서울에 넣겠습니다. 이거는 약간 요새 말로 좀 짜치다. 짜친다. 예. 사실 이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논의는 행정학계에서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는 이제 2종 광역 이 행정 체제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기초단체와 광역단체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해서 기초와 광역의 권한 차이가 특광역시에는 엄밀하게 광역의 이 어떤 행정 권한이 있지만 지금 이 프로그램 EBS화 되는 거 지금 보고만 있을 겁니까? 시에는 또 다르다면서요. 그래서 편집하면 돼요. 어차피 편집이라는 우리에게 좋은 기술이 있기 때문에. 하시죠. 박세영의 포착. 지금 이렇게 대화 중에 추적 또 비가 내리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네, 차 분위기에 딱 제가 앉아드릴게요. 첫 감사합니다. 촬영 그 아이고, 포차를 아이고. 축하하나 봐. 포차하면 비잖아요. 아이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비까지 오네요. 날 진짜 너무 잘 제가 앉아. 하지만 저는 뭐 이미 제 겨드랑이에서는 이미 아까부터 비가 왔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은 각자 이제 뭐 내년 총선 앞두고 앞으로 뭘 하고 싶고 아야 그렇게 가다듬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목소리를. 또 최고위원회 모두 바로 또 그거 나오겠네. 하지 마세요. 진짜 그러면 끊어버릴 거예요. 네, 저는 동대문 을에서 재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초선 때와 마찬가지로 당연히 평범한 청년들의 희망이 되고 싶고요.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정말 진심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동대문에 왔고 또 평생 살아가고 싶은 동대문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또 응원도 해주시고 또 질책과 또 여러 가지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그 다음에 이제 위원장님. 저는 실제로 정치가 사실 재밌어서 하는 거고요. 공익적으로도 좀 괜찮은 인간들이 정치하면 좋아요. 그래서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저도 나쁜 인간은 아니기 때문에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 순천 시민분들 잘 부탁드리고 순천 시민 아닌 분들은 순천만 정원 놀러 오셔가지고 돈 많이 쓰고 가십시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마지막도 박세영을 위하여 하고 끝낼까요? 좋습니다. 자 그럼 막 처음부터 끝까지 약간 자기애가 충만한 내 사신 먼저. 박세영을 위한 박세영. 아마 박세영을 위하여 분명히 편집될 것 같긴 해요. 네. 박세영의 위하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코너가 잘 되려면 여기 실세 최고위원한테 부탁하셔가지고 네네. 이재명 대표 한번 섭외해달라고 해요. 제가 제가 이재명 이준석 대표님- 대표 정도는 제가 잡아올 수 있어요. 그게 어렵지 않아요.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핌 20년. 이제는 성년으로 성장했습니다.